자, 오늘은 말이죠. 평소처럼 저녁 산책을 나갔다가 눈을 떠봤더니 병원이었다는 한 사반 가족분 어르신의 제보입니다. 네, 지난달 2일 제보자인 70대 여성은요, 평소처럼 저녁 시간에 운동 삼아서 집 주변 산책을 나섰다고 해요. 그런데 약 100m 정도까지만 걸어갔던 게 기억이 나고 이후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었다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제보자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싶어서 사고 당시 상황을 CCTV로 확인해 봤더니 예. 이런 게 보였다고 합니다. 예. 네, 당시 제보자가 골목길을 저렇게 홀로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뒤에서 본다. 네, 라이트를 켠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르게 다가오더니 오토바이가 그대로 제보자를 들이받은 겁니다. 쓰러지셨어. 네, 충격으로 제보자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머리를 크게 다쳐서 의식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또 오토바이 운전자 쓰러진 피해자한테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주변을 살피며 멀뚱멀뚱 쳐다만 보다가 119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자, 전날 이 부산 날씨 말이죠. 여기 부산이잖아요. 부산 날씨 영하였습니다. 자, 70대 어르신 머리에 피를 흘린 채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때 한 여성이 옵니다. 당시 이 여성 신고자 얘기 들어보시죠.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퍽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누군가 재활용 쓰레기를 치고 갔나 보다 하고 그냥 돌아봤는데 할머니께서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119에다가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후레쉬를 켜가지고 살펴보니까 머리 쪽에 그 피가 고여져 있는 거를 확인을 했었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하면서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했는데도 할머니께서는 눈 질끈 감으시면서 앓는 소리밖에 안 내셨었거든요, 그때는. 정신을 잠깐 드셨는지 눈을 뜨시면서 얘기를 조금 하시긴 하더라고요. 자기가 왜 여기 있냐. 이 박현지 교사님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진짜 천만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인적이 굉장히 드문 골목이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신고자는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는 20대 여성이었고요. 귀가하던 중에 갑자기 퍽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군가 그 재활용 쓰레기 봉투를 치고 간 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현장으로 가보니까 70대 제보자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괜찮으세요라고 말을 걸었지만 제보자는 전혀 대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요. 아이고야. 이렇게 쓰러져서 신음소리만 냈다고 합니다. 이에 신고자가 휴대전화 불빛으로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제보자의 머리 주변에 피가 고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고자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요. 구급대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제보자의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당시가 2월이고요. 영하의 날씨였는데 출동한 구급대원에 따르면 머리 쪽에 출혈이 계속돼서 자칫하면 정말 위험할 뻔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인적 드문 골목을 지나던 이 신고자분 덕분에 제보자는 가까스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경찰이 곧바로 이 뺑소니 수사를 했는데 자, 이 담당 형사가 30년 차 베테랑 팀장이셨대요. 자, 그런데 원장님 이 사고 영상을 보고 진짜 충격을 받으셨다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영하의 날씨에 70대 어르신이 이렇게 다친 상황에서 도망을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형사님이 엄청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고 이 CCTV를 다 역추적을 하셨다 그래요. 이게 와우. 엄청 영상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고생스러운 작업이거든요. 그럼요. 그 결과 이제 이 가해 오토바이가 한 족발집에 들려서 음식을 픽업하는 장면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어헛. 알고 봤더니만 이 가해 오토바이 기사가 배달 기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결국에는 그 해당 가게를 찾아가서 이 가해자의 이름이랑 연락처를 찾아내서 사건 발생 19일 만에 30대 배달 기사를 검거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 배달 기사가 이 70대 제보자에게 계속 연락을 해서 잘못했다고 사과하면서 사정 합의를 요구했다는 거죠. 결국 이 어르신께서는 아들 같고 손자 같은 마음에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좀 한마디 꾸짖고는 결국에는 합의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합의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 70대 어르신 피해자, 앞서 저희가 보여드린 그 사고 영상을 못 보신 상태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자, 가해자는 그 배달기사는 왜 구호 조치를 않고 그냥 갔던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족발 배달 먼저 해야죠. 자, 직접 담당 경찰관 얘기 들어보시죠.
처음에 사고에 대해서 모르는 것처럼 그 대답을 하더라고요. 족발집에서 음식을 픽업을 한 상태에서 배달을 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배달 음식을 빨리 배달해야 된다는 또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이 사고를 해가지고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면은 하는 일도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에 좀 겁이 나서 도망을 갔다. 소식 없더만은 어느 날 갑자기 막 합의해 잡고 내 전화 발발해서 들어간 나는 막 예사 생각했지만은 그 경찰서가 방송 보니까 어마어마하대 막 보니까 만났을 때는 지가 내리치기 나서 저녁에 잠이 안 오더라고 막 잡는 기라 그래 뭐 지가 자수를 해야지 그러면 사람 죽는 게 중요하나 배달이 중요하나 나 그 합의해 줘서 그 강경을 받더만 너무 억울해 죽겠다 지금.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내가 영상을 봤다면 난 합의 안 해줬다. 그렇죠. 일단 이 30대 배달 기사 처음에는 일단 족발부터 배달해야겠다는 생각에 다른 쪽으로 갔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그 후에 경찰한테 조사를 받으면 이 일을 못할 것 같아서 조금 도망쳤다라고 털어놨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너 나와서 조사받아라 출석하니까 예. 출석 요구를 하니까 그때는 가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기억이 전혀 안 나는 척 모른 척을 했다라고 에이. 해요. 그때는 사고 영상을 이제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범행을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배달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더 문제는 70대 이제 피해자죠. 예. 제보자한테는 치인 이후에 그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합의를 요청했던 걸 봤을 때는 경찰 가서 한 얘기 또 할머니 피해자 제보자한테 했던 얘기가 다른 상황이에요. 결국 영상을 보니까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결국 30대밖에 안 되는 사람이 사고를 내고도 기억을 못한다? 말도 안 된다. 지금 돌아보잖아 지금 저렇게. 그래서 크게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신영 아나운서 일단 이 어르신께서는 앞서도 지금 뭐 말씀드렸지만 내가 저 영상을 봤다면 합의를 안 해줬을 거다. 그렇죠. 근데 70대 제보자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고 당시 충격으로 그 사고가 났을 때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대요. 근데 나중에 사고 CCTV 영상을 확인한 뒤에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었다면서 합의를 해준 거를 크게 후회하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배달이 더 중요할 수 있냐면서 배달 기사의 행동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난다고 했습니다. 제보자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뒤에 지금도 병원을 오가면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가해자는 합의 이후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 제보자는 이번 사건으로요. 오토바이만 봐도 겁이 날 정도로 일상생활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뭐 합의했던 거 취소, 너 뭐 처벌받아 이게 됩니까? 그거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정말로 중대한 착오가 있었으면 그것도 취소가 가능한데 중대한 뭐 또 사람에 따라 중대한 착오로 볼 수도 있지만 아마도 합의금도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글쎄요, 그걸 모른다 알았다 진술이 좀 바뀌었다고 해서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얘기를 막 재판부에 한다든지 그 피해자가 한다면 반영의 여지는 있다고 봐야 돼요. 합의는 했지만 좀 범죄의 정황이 좋지 않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하는 거 좋지 않다. 그런 것들 반영될 여지는 있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 어린이집 교사 이 안 구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감사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시구나. 근데 본인은 이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또 얘기를 지금 받으시네. 네, 요 모습입니다. 근데 박현지 교사님.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원장님. 세상에 족발이 중요해. 물론 그 손님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세상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치열하게 사는 건 좋아요.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정말 더 중요한 소중한 것들이 있거든요. 인간으로서 지켜야 되는 건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 반장에 제보해 주십시오.